네, 코스피는 결국 6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대비해서는 선전을 했고요. 코스닥 3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장중 저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급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런 시장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과 함께 오늘 정리를 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허윤정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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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거래소 시장 분석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상해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 지수도 일본 빼고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부담감들도 그동안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핵심적인 거는 역시 이제 대북 리스크와 엔달러 환율이 지금 98엔 중반대까지 웃돌면서 거의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난 5일 기준으로 한국 5년물 그 CDS 프리미엄이 87.9bp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에 거의 38%가 올라왔는데요. 이런 특히 대북 리스크를 중심으로 한 시장 분위기가 워낙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그래도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일부 화학주들이나 또 조선주들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가격 메리트 부각되면서 일부 기관에서 매수가 유입된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추세나 판을 돌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주도주들이나 또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는 신호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오후쯤에 이제 현 오석 경제부총리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런 사인이 나오면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장 막판에는 지금 코스닥과 함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과 종목별로 잠깐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IT 업종이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1%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LG노텍도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기관에서 꾸준히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1.5%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자동차 업종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지만 현대모비스가 상승 마감했고 현대차도 장중에 상승세 보이다가 이제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조선주들은 STX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급락을 했었는데 향후에 이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STX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대우조선해양이 3.6% 반등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주에 신저가를 갱신했었던 화학주들이 오늘 가격 메리트 부각되면서 SKC, 롯데케미칼, LG화학 각각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하락폭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까지는 낙폭과대 이상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었던 게임 인터넷 또 음식료, 제약 이런 내수 업종군이 오늘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환율 연계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직접적으로 물론 이제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부분들도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일단은 급등한 종목 먼저 빨리 차익 실현하고 낙폭 큰 종목들 정말 소수 종목들 중심으로만 일단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경기 민감주 쪽에서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가격 메리트 중심으로 개별 종목 일부 종목이지만 이제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외국인 매도 공세를 이겨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오늘 시장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외국인 지금 수급이 돌아서는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더욱더 문제일 텐데요. 이러한 수급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정말 큰 문제 코스닥 시장이었죠.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300억 원대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결국에는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가 550선 안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520선에서 거래가 마쳤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정말 가슴이 좀 철렁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동시고가대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내면서 저가 부근에서 마무리를 좀 지은 상황이었었는데요. 당분간 코스닥 시장의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들은 조금 병행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 대금 자체도 2조 3천억 원 정도로 지난주 금요일과
전주와 비교를 해봤을 때 소폭 축소가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주 크게 줄여낸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의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사실상 배제할 수 없는 지금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오전장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은 잘 지켜내줬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일정 부분 매수에 대한 포지션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1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는 외국인들이 기관들의 매도세와 더불어서 매도로 전환이 됐고 그 이후에는 매도에 대한 강도 자체를 점차 강화시키면서 큰 폭의 낙폭의 어떤 확대로서 움직임이 좀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일정 부분 투매에 대한 얘기도 좀 들려오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아직까지 본격화됐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릴 경우에는 추가적인 투매 가능성도 사실상 좀 배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테마부터 함께 좀 안내를 드려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는 수산주들이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수산주들 그리고 공기청정기나 황사 관련된 주들을 같은 이슈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좀 묶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중국 내륙에서는 조류 독감 때문에 사망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의 수산주들이 이제 육류 대비해서는 좀 소비가 증가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고 또 중국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돼서의 또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다라는 이슈들이 연일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나 황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좀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락률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여행주들의 하락이 다소 좀 눈에 띄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모두 투어가 무려 14%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항상 어떤 국가에 있어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예약했었던 수요자들이 예약을 취소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중국과 관련돼서의 일정 부분 예약을 하고자 했었던 수요 자체가 다소 좀 지연이 되거나 꺾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크게 우려감이 좀 반영됐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전에도 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에는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라 다소 좀 약세 흐름이 전개됐었던 그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나 아니면 반등 자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유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까지 저희가 쭉 시장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외국인이 순매수에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3천억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섰는데요. 우리가 한 달 전부터 따져보자면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무려 4조 원 넘게 지금 팔자에 나서고 있거든요. 이러한 거래소 시장에서의 수급은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도 외국인이 3,300억 정도를, 3,7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 이제 3,3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좀 간신히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 선물 쪽에선 그래도 다행히 6거래일 만에 소폭이지만, 매수 전환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1900 초반 오면서, 과거에도 그랬었지만, 1900이 깨지거나 1900 초반까지 오면은, 주식형 펀드 쪽에 자금이 재차 유입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지난주 말에도 이제 주식형 펀드의 닷새 만에 이제 소폭이지만 320억 정도 유입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관에서 일단은 방어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종목들 보시면은 결국 기관들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해서 이제 업종 대표주들 중심으로 특히 IT랑 자동차 대표주들 중심으로 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들을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를 938억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이렇게 자동차 두 종목이 상위에 잡히는 모습이었고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화학주들 지난주에 신저가 갔는데 오늘 이제 기관에서 저가 메리트로 해서 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밑에를 보시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이나 제일모직,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반면에 외국인 순매도 종목 상위를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LG화학 같은 이런 업종 대표주들에 대한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 일부 옐로칩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LG전자, 하나투어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매수상에 잡혔는데 65억, 40억 정도입니다.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관이 조금씩 이제
그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시장을 좀 버텨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고객 애탁금이 지수가 오를 때도 마찬가지였고 빠질 때도 마찬가지고 18조 원대를 못 뚫고 있습니다. 17조 5천억에서 18조 정도인데, 신용은 지금 4조 4,600억 정도까지 야금야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탁금은 그대로 갇혀 있고 외국인들은 빠져나가는데 신용은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하락이 나올 때, 오늘같이 하락이 나올 때 좀 수급 요건들 자체가 상당히 좀 작은 하락에도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수급 상황이라는 것들을 보시고, 결국에는 이제 추세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내가 좀 눌림목 매매를 하거나 순환 매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좀 돌아서는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형주들은 특히 좀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서 병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매도가 아주 큰 폭으로 나왔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까? 네, 일단 업종별로, 종목별로도 살펴드리겠고, 전체적인 시장도 일별 동향으로 간략하게나마 체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오늘 장중에 모두 매도 포지션이 나타난 상황이었었는데요. 이 모두 또 각각 300억 원 이상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강도가 체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3, 4천억 원치 팔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체감하시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양쪽에서 지금 매도가 나온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분들만이 640억 원 정도 규모의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만 매수를 하셨을 때는 사실 시장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나 물타기 전략을 하셨던 것으로서도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 쪽에 3거래일 연속 지금 매도를 한 것은 1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연일 매도에 대한 강도 자체가 또 강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빠져나갈 때 굳이 나는 유동성을 시장에 유입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쪽에 생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기관들 쪽에서도 연기금, 투신권 굉장히 고른 매도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유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체크를 조금 더 해보면, 일단 외국인들은요, 오늘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서울 반도체, 젠백스 등의 매수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규모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상황이죠. 오른쪽 기관들의 수급을 보셔도 인터파크나 SK 브로드밴드, 덕산 하이메탈, 오스템 임플란트 등의 지금 매수 대응을 해줬습니다만 아주 강한 매수세가 집중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매도 종목입니다. 매도 종목 보시면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다음이라든지 SM, YG엔터테인먼트, 시젠, 메디포스트, CTC 바이오,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에 지금 매도를 해줬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지금 모두 투어가 1순위고, 이를 제외하고서는 시젠, 컴투스, GD, 게임빌, 코오롱 생명과학 등등등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특히 낙폭이 과대했었던 섹터들, 바이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엔터, 컨텐츠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존의 수급에 의해서 상당히 시장 대비 좀 견조했었던 종목들이 수급에 이제는 이탈이 발생하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을 수급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양대 시장 수급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외환 시장 마감 동향 알아보고 올 텐데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무려 3일 연속 오르면서 1,110원대에서 1,140원대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세한 상승 압력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전거래일보다 무려 8원 넘게 상승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일 원달러율이 전일 종가 대비 8.3원 상승한 1,140.1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전일 장 초반부터 1,134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장중에 그 1,140원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7월 27일 이후 9개월 내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그 원달러율의 상승 압력을 높였던 부분은 이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거와는 달리 좀 장기화되고 있는 측면이 좀 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4차 핵실험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오는 10일 전후로 북한이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객시장 참가자들도 이러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목하면서 좀 대규모 달러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그 지난 주말 그 뉴욕 NDF 시장에서의 달러원 1개월물은 금요일 기준 그 서울 외환시장 종가 대비 5원 가까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북한 관련 그 리스크 이외에도 그 일본의 엔화 약세가 속도가 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도 원달러율의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그 일본 중앙은행이 좀 예상보다는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엔달러율이 금일 98엔대를 상회하는 등 엔화 약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그 엔화 약세 속도가 가팔라지게 되면 국내 수출업체들의 어떤 실적 악화 우려가 높아지게 되겠고요. 또 이에 따른 그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원화 약세 압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글로벌 달러화의 강세는 미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좀 소폭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해드린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단기간에 좀 완화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간의 급등세와 레벨 부담에도 불구하고 원달러율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흐름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규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시장 마감 동향 알아봤고요. 그리고 양대 시장에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앞서서 장혁진 연구원께서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물론 투자 성향이라든지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그 리스크 관리라는 게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리스크 관리란 어떤 것인지 먼저 자세하게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받는 편인데, 종목을 들어가실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많이 빠졌으니까 무조건 샀다.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이 정도면 빠졌다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종목을 들어가실 때는, 내가 사는 이유가 정확하게 되어야지 이제 파는 이유도 그게 매칭이 되는 건데, 싸 보여서 샀으면 비싸 보이면 팔아야 되고, 많이 빠져서 샀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같이 그냥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지 말라는 거를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리스크 관리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뭐 실적이나 아니면 수급 혹은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급락이 분명히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만 보고 그냥 단순히 가격 급락만 보고 들어가시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그래도 이제 북한 쪽 관련해서 이제 좀 엇갈리는 신호들이긴 한데 로이터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 김양건 대남비서는 또 개성공단 방문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환율은 일단 급등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은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풀리게 되었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좀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막 들어가지 마시고 돌아서는 신호, 그 신호의 그 시발점은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되겠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2012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114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방향성을 정하면은 상당히 지금도 이 상승세가 웬만한 재료 가지고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좀 멀리서 시장을 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신호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오늘 아까 전에 장중에도 소폭 반등이 나왔었던 재료가 결국에 이제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거나 혹은 대북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 혹은 수급이나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그럴 때 조금 매수를 하시면은 훨씬 더 그 안정적으로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기관에서 대형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이어졌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시장을 방어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다라는 사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환율이 일단은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달려들지는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뚜렷한 모멘텀이나 신호를 본 이후에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싸게 사서 또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게 또 주식 시장이겠지만
하지만 너무나 빠졌다고 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스닥 시장을 보면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개인들은 많이 샀거든요. 코스닥 비중이 높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허윤정 연구원께서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네, 저도 장혁진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좀 덧붙여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를 보고 있노라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물론 손실률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쪽에 말씀을 또 드릴 수는 있겠지만 항상 종목에 대해서 대응하실 때는 물론 싸다고 해서 대응하시는 것에도 굉장히 리스크가 따를 수 있겠지만 항상 시장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괜찮고 시장 대비해서 잘 버텨줬고 지지선에서 아랫꼬리가 달린다고 해도 일단 종목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이 받쳐줘야지 그 종목에 대한 상승 탄력도도 함께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먼저 좀 고려하자라는 말씀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장 수급이 썩 좋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외국인들 점차 거세지고 있는 매도에 대한 압력과 연속성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의 코스닥 시장이 항상 고점에서 좀 흔들릴 때는 고퍼주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흔들리고 큰 폭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장에서도 보셨다시피 의료기기와 관련돼서 바이오라든지 엔터, 게임주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지난주부터 사실은 좀 움직임이 썩 좋지 못한 상황에서 낙폭 확대에 대한 움직임이 비춰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정 부분 현금을 좀 쌓아 가시는 쪽에 주식에 대한 베팅보다는 일단 좀 현금을 쥐고 있는 쪽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들보다 지금으로서 더 벌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에선 남들보다 덜 까이는 쪽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양대 시장에 대해서 도움 말씀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허윤정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